윤석열이 뜬금없이 나서서 떵떵거리면 항상 뒤가 이상했습니다. 포항 석유도 그랬고 체코 원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충격적인 내용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시기와 맞물려 김건희 방탄 눈속임용으로 던진 속임수라는 이야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새로운 폭로도 터져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체코 원전 수주로 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한 내용이 담긴 자료가 터졌습니다. 체코 원전 사기 건설을 수주한 정부가 향후 체코 측의 원전 건설 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입찰 당시 타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체코 정부가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한 원자로 1기를 제외한 나머지 3기의 건설 비용에 대해 우리 측이 대출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수출입은행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경쟁력 있는 금융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체코에 추가 원전 3개를 짓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 등이 지원할 뜻이 있다는 의향서를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4월 4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실제로 체코가 추후 건설 예정인 두코바니 6호기와 테멜린 34호기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발급했습니다. 체코는 지난 4월 두코바니 5호기에 대해서만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해 유럽연합에서 승인받았는데 아직 자금 조달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나머지 원전 3기 건설 비용에 대해 우리 쪽에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뜻을 타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7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경우는 특히나 금융 지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재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2호기에서 금융 지원 논의가 좀 협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1월 말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1기에서 4기로 늘리고 한수원 등의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몇 년을 원전 1기 건설에 맞춰 준비했는데 판이 4배로 커져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우리의 대출 의향이 체코 측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향후 자금 회수 위험성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질 때 여신의향서가 발급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면서도 금융지원 가능성을 공개하지 않으면 원전 수주 성과를 부풀리는 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국가 간 계약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아직 체코 정부가 금융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주 성공은 이번 정부에서 했다고 자랑할 거면서 나중에 대출금 회수 안 되면 다음 정권을 욕할 게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뒤는 생각도 안 하고 달려든 것이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과는 관계도 없는 일들을 자랑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김건희 관련 의혹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가 조작범들의 지시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고 따라서 서로 짜고 치는 통정매매도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 2심 재판부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돼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매도 주문은 주가 조작 가담자 민모 씨와 주포 김모 씨가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제출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런 문자 메시지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매도 결정은 김 씨 등이 서로 나눈 문자 메시지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설사 누군가의 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여사가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7초 만에 이를 실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 2심 재판부가 해당 계좌 거래를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한 셈입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인정된 2차 작전 시기 주포 김씨 등 관련자들과의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 의혹 역시 김건희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21g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g은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데 이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려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1g은 한 구직 사이트에 기업 연역을 올리며 2018년 코바나 사무실 설계 시공이라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1g은 또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다수의 전시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긴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각종 불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업체를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차 의원은 21g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전시에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코바나 사무실의 설계 시공까지 맡았을 만큼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 의원은 감사원이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해버린 만큼 수사를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대통령 관저 공사에 21g을 참여시킨 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g 관련 이번 의혹에 대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유는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018년 연역에는 코바나 사무실 설계 시공이라는 실적도 올라와 있다. 21g이라는 업체가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간의 의혹의 쐐기를 박는 증거라며 이 정도면 김건희 여사와 21g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기거하는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했다고 하는데 하필 같이 전시회도 하고 코바나 사무실 설계 시공한 업체가 공사를 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이것이 특혜 아니고 무엇이냐며 대체 누가 김 여사와 긴밀한 업체를 수십억대 공사에 꽂아 넣었는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진상규명 TF 또는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지고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국정난맥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진상규명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라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도 새로운 정황이 연일 공개돼 김 여사의 공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악의 근원을 뽑아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